네, 월드컵 소식 오늘은 박찬하 축구 해설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비기기만 해도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우리 축구 대표팀 남아공과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각오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아마 월드컵에서 저희가 3차전을 놓고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이런 상황의 경우의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꼭 이겨야지만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많이 있었는데 비교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지금까지 이런 경우의 수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른 경기, 다른 대회 때보다도 부담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꼭 이기고 올라가는 게 우리로서도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표팀 분위기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가장 깔끔한 시나리오는 역시 승리하고 32강에 올라가는 거겠죠. 예. 지금까지 이러한 경우의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나갔을 때 조별리그 3차전에서 승리할 경우에 16강에 올라갈 기회가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 경기 결과를 지켜봤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게 네네. 바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무승부 이상만 하게 되면 다른 팀 경기와는 무관하게 조 2위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반가운데 그 경우의 수 역시도 무승부 이상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32강에 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주 홀가분한 상황이거든요. 다만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는 더 그런데 비교도 되는 경기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32강에 가겠다고 전략을 밝힌 것은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 그리고 또 우리 대표팀이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의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기자회견에 김민재 선수도 함께했는데 남아공 대표팀에 대해서 개인 능력이 좋고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해설관께서는 어떻게 좀 남아공의 전력을 좀 평가를 하십니까? 남아공이 1차전, 2차전에서 1승도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만 남아공이 부진했던 게 아니라 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전에서도 강팀과 경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이기지 못하는 경기가 많은 상태로 월드컵에 임했거든요. 네. 멕시코와의 첫 경기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조직력도 안 좋았고 그리고 퇴장자도 2명 발생하면서 사실 월드컵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좀 미흡한 조직력 그리고 후방에서 나오는 실수들 이런 걸 보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였는데 체코와의 2차전 남아공도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팀의 특징 자체가 경기를 하면 할수록 그것도 짧은 시간에 경기를 하면 할수록 팀 조직력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남아공 같은 경우도 체코와의 경기를 그래도 비김으로써 3차전에서 우리를 잡으면 남아공 역시도 32강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 역시도 상당히 높은 동기부여 속에서 경기를 치를 거고요. 이 선수들이 개개인의 어떤 속도가 우리 수비진에게는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폴리스 같은 공격수도 측면에 배치가 되는데 혼자의 힘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요. 근데 팀 전체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개인 능력이 출중하다거나 아니면은 팀 전체가 스피드가 빠르다거나 이렇진 않고요. 또 뒤쪽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실수가 많이 나온 경기들이 멕시코와의 첫 번째 경기, 체코와의 두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부 다 전반 10분 이내에 실수가 나오면서 상대가 높은 지역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갔을 때 공을 쉽게 잃으면서 실점을 일찍 하고 경기들을 출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대표팀 역시도 지난 두 경기는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게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남아공을 상대로 상대 실수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위에 가서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하고 강하게 상대를 에워싸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먼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남아공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무리해서 경기를 하려고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경기를 스스로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쉬운 경기가 이어지겠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일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일 나올 선수들의 베스트 라인업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홍명보 감독이 지난 1차전과 2차전은 라인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윙백 포지션만
한 자리 정도만 바꾸면서 경기를 했는데 아마 이 조별리그 3차전은 당초에 우리 대표팀이 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남아공이 A조에 속해 있는 국가 가운데 가장 전력이 약하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기는 우리 대표팀도 좀 적극적으로 경기를 다시 말해서 공격지향적으로 경기를 할 준비를 충분히 세우고 이 월드컵에 돌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변화가 뭐 필드 플레이어 10명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바뀌는 이런 파격적인 변화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뭐 얘기처럼 한두 자리 많으면은 두세 자리 정도를 바꾸면서 꽤 공격지향적인 라인업으로도 우리 대표팀이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오영규 선수라든가 손흥민 선수가 동시에 공격 쪽에 배치가 되면서 상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라인업도 가능할 거고요. 바뀌게 된다면 이제 윙백 포지션도 지난 두 경기에서는 우리가 수비에 많이 집중하면서 안정감 위주의 라인업을 꾸렸잖아요. 예. 근데 이 한 자리 정도는 좀 적극적인 전진을 할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하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를 흔드는 것도 대표팀으로서는 이제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겠죠. 네, 측면 수비를 그럼 흔드는 역할,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의 출전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카스트로프 같은 경우는 지난 두 경기도 그렇고 카스트로프 선수가 대표팀에서 선발로 많은 경기를 뛰질 못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남아공과의 경기가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가 만약이란 건 언제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선발로 기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뭐 교체라든가 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라운드를 밟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앞서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1, 2차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열심히 뛰긴 했지만 빨리 교체가 되면서 이걸 두고 또 여러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은 벤치에서 좀 정확하게 경기를 진단하고 지난 두 경기는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교체들이 있었습니다. 1차전에서 교체가 잘 통했으니까 2차전도 같은 작전을 쓰면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체코전처럼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2차전에서는 그 작전이 잘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차전처럼 그냥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기계처럼 선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필요하고 우리가 공격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우리 벤치에 있는 선수 가운데 누가 더 좋겠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그라운드에서 벤치로 이제 부를 것이냐. 교체를 시키고 나면 선수를 또 어떻게 배치하고 또 배치한 것에 따라서 경기 운영을 어떻게 달리 가져갈 건가 이런 명확한 컨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아마 벤치에서 그런 거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네, 우려의 얘기를 하나 하자면 손흥민 선수가 일찍 교체가 되면서 홍명보 감독이 또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것에 신경 써서 홍명보 감독이 뭔가 그라운드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네, 그라운드에 남겨두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벤치에서 경기를 좀 더 잘 지켜보고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경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운영했으면 되겠네요.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해설가님 개인적으로 1, 2차전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이 예.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팀을 보면은 최전방 공격수가 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팀 자체는 1, 2차전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극도의 안정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실리적으로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를 앞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채워넣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메이션이 갖춰져 있고 3명의 중앙 수비수가 들어가는데 그 3명의 중앙 수비수가 부상자들로 인해서 이 대회에 임박해서 급조된 수비 조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직에 있어서 약간 불안감이 있고 그러면은 중앙 미드필더를 좀 수비지향적인 수비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 배치가 됐는데 한 자리는 황인범 선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 파트너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 센터 라인에 뭔가 우리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비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 앞에도 수비를 도와줄 수 있는 이세성 같은 선수가 들어가야 예, 돼요. 예. 네, 이렇게 보면 벌써 여러 자리가 채워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또 그라운드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남는 자리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인 LAFC에서도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임무를 맡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 뛸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 스트라이커로 기용이 되더라도 스트라이커를 살려주는 경기 운영을 했던 게 아니라 후방에서 양질의 패스가 날아오지 않고 뒤에서부터 좀 먼 쪽에서 롱볼이 많이 날아오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활약을 못할 뿐더러 그 어떤 선수가 들어가도 그 자리에서는 활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내일 우리 선수들 잘 경기를 마쳐서 반드시 이제 32강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일 우리와 상대하게 될 B조 2위도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캐나다와 스위스 중에서 어느 팀과 맞붙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일단 내일 경기 우리가 32강 진출을 결정 짓고 이제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뉴스라든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요. 내일 경기는 제가 봤던 우리나라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 가운데 가장 덜 떨면서 경기를 볼 것 같거든요. 편한 마음으로 볼 수 네, 있을 예. 것이다. 저는 네. 32강 진출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네. 높은 확률로 진출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 아니면은 이제 스위스가 B조에서 2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렇죠. 두 팀이 마지막 맞대결을 펼치는데 여기서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가 어려운 게 캐나다와 스위스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상반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공격지향적인 팀이고요. 캐나다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앞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네, 뒤로도 잘 안 가고 옆으로도 잘 안 가고 무조건 앞으로 가면서 공격지향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인데 예. 스위스는 앞으로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스위스와 32강에서 만난다? 그러면 멕시코전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네, 두 팀 모두 다 정말 눈치 싸움하고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하고 네, 그렇게 지지분하게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을 만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 이번 대회들 주심들이 그 카드를 꺼내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저희가 이제 남아공전에 맞닥뜨릴 주심도 마찬가지의 성향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조금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몇몇 선수들이 카드 경고를 한 장을 받았잖아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차전에 만에 하나 경고를 받게 되면 32강에 올라가더라도 경기를 못 뜁니다. 네, 그것이 이번 대회부터는 이제 32강 들어갔을 때 그리고 8강 끝났을 때 카드가 삭제가 된다고 해서 네, 이거를 이게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카드를 받아도 토너먼트 올라가면 지워지는 거 아니야? 예. 문제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장 받을 경우엔 그렇고요. 조별리그에서 이미 한 장을 받은 상태잖아요. 3차전에서 받으면 2장째가 되기 때문에 경고 2장을 받으면 다음 경기를 못 나옵니다. 예. 네, 그 규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선수들보다는 남아공 선수들이 훨씬 더 카드를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선수들은 그래도 그 카드가 신경 쓰이긴 하겠죠. 네,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카드와 우리의 수비에서 위기 상황을 맞바꿔야 될 예. 장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경이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해서 일찍 득점하고 상대를 몰아붙이게 되면 상대가 훨씬 더 초조해지고 우리는 예. 조금 편안하게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우리 선수들이 분명히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 판정 기조 자체는 카드가 많이 나오는 경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반칙도 잘 안 불고요. 그리고 카드도 아마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는 우리보다는 남아공이 분명히 더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예. 내일 경기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또 내일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있었던 다른 나라 경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월드컵 소식 전하면서 축구의 신 메시 활약을 칭찬하면서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는 노세한 스트라이커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기분 나빴는지 오늘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본인도 월드컵을 여러 번 나갔지만 예. 특히 이번 대회 다른 스타들이 전부 다 득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스타들이 그냥 득점을 하는 게 아니라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계속 멀티골을 기록을 예. 하면서 리오넬 메시는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하고 2차전에서 멀티골 기록하고 엘링 홀란, 킬리안 흠바페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멀티골을 꼬박꼬박 기록을 하면서 대회를 수놓고 있는데 호날두 선수가 1차전에서 많이 부진했죠. 네, 그래서 뭐 전 세계의 어떤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만회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5대0으로 이겼는데 호날두 선수가 2골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그 득점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게 특히 첫 번째 골 장면 있잖아요. 호날두 선수의 전매 특허 같은 그러니까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움직임에서 나온 골이었습니다. 네. 네, 호날두 선수가 이번 대회 마수거리 골을 기록을 하면서 2006년부터 월드컵 6대회 연속골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과연 누가 해낼 수 있을까? 뭐 은바페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6대라는 여섯 대회 연속골이라는 예.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요. 네. 이제부터 호날두 선수가 또 하나 극복을 해야 되는 건 우즈베키스탄과 포르투갈은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렇죠. 축에 속하는 경기입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콜롬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이번 대회에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콜롬비아전까지도 호날두 선수가 득점하면서 세계의 대서특필이 된다면 네, 정말 그 얘기는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그 얘기는 사과를 좀 할 거라는 부분. 네, 반드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호날두와 메시 뭐 세계의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혹시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없는가? 제가 볼 때는 포르투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 포르투갈이 K조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J조입니다. 예.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미 J조 1위를 확정지어서 그렇죠. 32강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포르투갈이 K조에서 1위를 차지하고 32강에서 두 팀이 이기고 16강에서 또 두 팀이 이기면 8강에서 만나는 사다리 대진이 만들어집니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르투갈이 조 1위를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포르투갈이 32강부터 두 번 더 이기면 네, 8강에서 그 만남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예. 자, 내일 이제 드디어 내일 오전에 우리 대표팀과 남아공의 3차전이 열리는데 마지막으로 몇 대 몇 예상하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긴장을 덜 하면서 네네. 볼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라고. 그래서 저는 2대0 정도로 2대 그냥 0이요? 네, 그냥 2대 0이면 생각보다 편안한 굉장히 않은 것 같은데요? 스탠다드하게. 네, 스탠다드하게 네. 2대0. 예, 2대0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네, 지금까지 박찬아 축구 해설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